총선까지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18살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교육 예산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의 상당수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교육 재정이 저출산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교계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총은 마음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만 18살인 유권자 53만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는 만 18살 유권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19살인 선거 연령을 18살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와 고3 학생들은 설렘, 기대감과 함께 정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만큼 우려도 표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또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이제 얘기도 많이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어른들에게 이제 얘기를 좀 듣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함께한다고 하니까 뭔가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또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약간 우려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선거권이 생겼다는 거가 조금 놀랍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감이 안 잡히는데 좀 뉴스 이런 거 많이 보면 누굴 뽑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나 정부 차원에서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육자의 주관이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정부에서나 정부 차원에서나 조금 이제 투표를 시작하는 고3 학생들에게 선거에 대한 관련 기초적인 거나 기본적인 교육들이 좀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선동이 당하기가 이제 아무래도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선거 교육이라는 건 어떤 그 교육자만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정과 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일해줄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환경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후보자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살 유권자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살립시다 시간입니다. 저출산 추세 때문에 어린이들은 계속 줄고 있지만 정부의 교육 예산은 오히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 교육이 실효성보다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며 교육 예산과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 한해 7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5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61조 6천억 원, 2018년 68조 2천억 원, 지난해에는 74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유초 중등교육에 60조 4천억 원, 고등교육에 10조 8천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9천억 원, 교육 일반에 1천억 원 등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재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양적 확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13년에서 2017년 연평균 5.3% 증가하는 동안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평균 6.2%씩 늘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도 연평균 2.2%씩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육 재정만 늘면서 돈 쓸 곳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저출산 정책을 보면 예산에는 여유가 생겼지만 한계점이 드러나는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덧대기식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 간 조율이 안 돼 서리근 채로 발표되는 대책이 적지 않아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예산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학생 수와 고등교육 필요성을 감안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우리가 교육을 좀 더 재정립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냐.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삶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답게 우리가 그 각자 시기를 거쳐가지 않냐 하는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혜택이 학교에서 봐주는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람있게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교계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됐던 푸뉴마 선교회 동계수련회를 취소하고 22일부터 23일로 예정된 가스펠 선교회 동계수련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던 찬양 콘서트 We Love 피에스타를 취소하고 아시아 칼빈 학회 제13회 학술대회와 세계 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운동 전국 지도자 대회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자연에 순리인 창조 질서를 왜곡해온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마음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극복하도록 투명한 소통과 선제 대응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 위기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피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먼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태도를 돌아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흐트러진 삶의 태도를 정돈해야 한다면서 공동체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사랑과 동정, 공감의 마음으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중국 현지 회원 교단의 임시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협의회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우한 지역과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임시 철수를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는 사역자들도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청한다면서 단기 선교팀의 중국 방문을 금하고 주변 국가로 단기 방문을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북한이 중국 정부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과의 육해공 국경을 모두 폐쇄한 데 이어 중국 당국에 탈북민 북송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소식통은 북중 세관 등 공식 통로가 차단됐지만 밀무역은 막기 힘들다면서 밀무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60%가 개인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전환자의 군복무와 관련해서는 58%가 군복무를 지속해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던 사람들도 51%가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독교 지도자 조찬 기도회가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킹스처치 제임스 마르코 원로 목사와 박봉용 하와이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기도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미국과 중동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적 부흥과 두 나라의 군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하와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가 대변인 체제를 구축하고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총회 서기인 조재호 목사와 사무총장인 변창배 목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으며 2명의 대변인은 앞으로 총회 내 주요 현안을 교계와 대사회에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언론과의 첫 브리핑에서 예장통합총회는 부서 통폐합으로 10개에서 5개로 축소된 각 처의 총무 인선을 진행 중이며 후보 면접과 인사위원회 투표를 거쳐 오는 3월 13일 총회 임원회의에서 최종 인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인준된 총무는 오는 9월 105회기 총회에서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또 오는 3월 19일 온누리교회에서 2020-2030 미래정책 선포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혁신을 위한 교단의 공감대 형성과 부흥을 위한 미래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남북사랑학교가 3회 졸업식을 개최합니다. 희망의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졸업식에서는 탈북 청소년 12명이 졸업할 예정입니다. 남북사랑학교는 졸업식을 위해 1,000만 원을 모금해 졸업생들에게 도서와 문구를 비롯해 꽃다발과 소정의 장학금 등을 선물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감 남부연회 청작년 선교회가 37대 회장 이취임식과 임원 결단 예배를 가졌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기감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한다며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선 큰빛교회 윤승재 권사가 37대 회장으로 취임해 청작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선교 공동체인 연합교회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겠다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기고 교회 부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남부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37대 임원이 선서를 통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서광감리교회가 새성전 봉헌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법이요 원칙이라며 내일 천국에 갈 것처럼 오늘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교회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대전 서광감리교회 건축경과 보고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의 봉헌 예식사에 이어 새성전 봉헌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를 깨우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래 세대입니다. 이제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위에 사회 또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값지게 써주시고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3부에선 각계 인사들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하고 건축과 설계, 감리업체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대전 서광감리교회 권세광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대전 서광감리교회는 지난 1994년부터 25년 동안 매년 초교파 영성수련회 얼라이브 캠프를 진행해 왔으며 대전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주중앙교회가 교회 창립 90주년을 기념해 다음 세대를 위한 에버그린 센터를 건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전주중앙교회는 예배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에버그린 센터를 먼저 준비하고 건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육순종 목사는 마음속 깨끗한 동기와 우리 안의 복음과 사랑의 태도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에버그린 센터는 전주중앙교회 유아 및 유치부, 어린이와 청소년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과 지역 주민이 찾을 수 있는 카페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미래 세대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끊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생각하기를 만성동에다가 새로운 움틀을 틀자. 그래서 미래 세대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역량을 다하자. 대구 동성교회가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과 저주 가운데도 성령을 사모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는 사흘 동안 새벽과 저녁 총 5번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CTS 대구방송이 반야월교회에서 지사장 이취임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구중앙교회 박병욱 목사는 복음화의 꿈은 그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며 다음 세대와 대구의 부흥을 꿈꾸는 CTS 대구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대 지사장 최영은 장로의 이임과 3대 박성진 지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CTS 대구방송 3대 박성진 지사장은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구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대구에 부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CTS 대구방송이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님과 더불어서 아직도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구가 영적인 예루살렘이 되도록 위해서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권영군 총장을 비롯한 내빈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가 2020년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상임총재 김대성 목사는 성령의 은혜만이 부흥의 원동력이라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또 대표 총재 최겸손 목사와 대표회장 손대성 목사는 새해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에서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는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용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해 용인 제1교회에서 31차 목회자 부부 초청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풍성한 교회 백준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조찬 기도회에서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한 용인 제1교회 임병선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며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의 안녕,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기총 대표회장 조복희 목사와 회장 이승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 진행하는 2020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은혜 넘치는 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 실업인의 CBMC 의정부 집회가 주관해 환타 콜라 리조트 부분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BMC 의정부 집회 지도 목사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는 성경에서 오바댜는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고 있었다며 우리는 믿음의 기업들을 운영하며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평읍 일대 17만 8,500제곱미터 대지 위에 크리스천 빌리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현재 109 부분 준공을 완료한 환타콜라 리조트는 환타지아와 콜라보레이션의 합성어처럼 지역과 협력하며 다음 세대의 꿈을 키우는 캠프 등을 기획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인천 고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부흥사는 성도들의 심령을 뒤집고 성도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며 감리교 전국 부흥단을 통해 아름답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 이 취임식에서는 무촌 제1교회 이기륜 목사에 이어 인천 고잔교회 오영복 목사가 42대 대표단장에 취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부흥사들이, 모든 부흥단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과 말씀을 앞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전국 부흥단들과 우리 모든 임원들과 부족한 제가 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리교 전국 부흥단은 권역별 1일 부흥성회와 영적 대각성 연합집회, 부흥사학교 개설 등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선교단체 총연합회가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상임총재 베델 축복기도원교회 최요엘 목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행할 줄 알아야 한다며 땅끝까지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명자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액츠 29 영화 제작 진행 보고에서 원작자 허민영 목사는 액츠 29 영화가 중동 지역 18억의 영혼들을 깨우는 선교 도구의 역할을 잘 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333개 선교단체가 모인 세계 선교단체 연합은 북한과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선교와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래학에 대한 신간과 한국교회 문화목회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에 대해 알기 위한 필독서, 미래학원론입니다. 책은 12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미래학의 개념, 중요성, 연구 방법, 주요 트렌드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 미래 연구, 미래 전략의 핵심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회장의 책으로 안 회장이 그동안 이어온 미래학 석학들과의 교류 내용, 미래학 자료 분석 등이 책에 녹아 있습니다. 안 회장은 책이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목회의 연구와 실행을 통해 집필된 매뉴얼, 문화목회를 그리다입니다. 책은 예배, 공간, 카페, 평생 교육원 등이 문화목회적으로 어떻게 시작돼야 할지 그 목적과 취지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을 제시해 교회와 기관, 단체들이 문화적인 키워드를 사역에 녹여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지역의 소통, 문화목회 사례조사와 문화목회 제안 등 주요 주제를 책의 각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목회의 사례가 궁금하거나 문화목회 시작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대안을 제시하는 책,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입니다. 책은 2000여 회 이상 어린이 부흥회와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음 세대 사역에 매진해온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가 저술했습니다. 책에는 다음 세대와 비전, 다음 세대와 목자, 다음 세대와 눈물, 다음 세대와 교육 등 네 부분의 내용이 담겼으며 부록을 통해 저자의 경험과 다음 세대 사역을 엿볼 수 있는 스파크 어린이 성경 캠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건물, 이벤트 등으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다며 하나님의 교사들이 설 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저자, 다음 세대를 부흥시킬 대안을 책을 통해 확인하길 추천했습니다. 정말 경험했던 내용들,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전국에 한 2000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또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담았기 때문에 이 책을 꼼꼼히 읽으신다면 다음 세가 살아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 극복과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유초등교육 정책과 한국교회 역할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권일남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구 절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어떤 그 악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앵커님께서는 우리 마을의 어린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병원이 좀 여러 가지 어렵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 통계를 3분기 통계를 보면은 한 24,123명 정도가 이제 그 출산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약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인원이 어떠한 시점 한 점에서의 이 축소가 이뤄졌다기보다는 3년 동안의 평균을 내보니까 3년 동안 계속 어느 한 달에서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지금 저출산 문제에 심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사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요. 특별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짚어주시죠. 그 이제 저출산을 위해서는 교육 정책이 초기에는 주로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 정책에서의 출산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 이후에도 그런 정책을 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출산 문제는 어떤 특정의 영역의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산업 전반에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이걸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이었고요.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출산과 영유아 교육, 그다음에 초등 돌봄 교육,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부에서는 그와 같은 연계되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안심하게 낳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저출산을 극복해 보고자 정부에서도 정책 많이 내봤는데 효과가 거의 미진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한 60% 정도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대학까지 양육을 해서 교육비를 내는데 약 4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꼭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득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양육 대비 소득이 줄어든다에 대한 그런 미래 보장의 불안감.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이 양육에 대한 문제가 양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과거처럼 대가족 제도, 핵가족 제도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줄까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이 지금 분물처럼 나오고 있다. 이것이 정책의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에서 출산 기피 현상이 교육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어떤 방향을 좀 지향하고 나가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왔던 중요한 맥락이었고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학습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을 출산을 하고
그 자녀가 성장을 가도했을 때는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살리고 국가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경제라는 부분과 교육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소수만을 이 출산을 하게 되고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집중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 거냐. 이것이 이제 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 뭐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더해서 한국 교육에는 또 이걸 어떻게 또 협력을 해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한국 교회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과 교회의 역할이 사실은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교육 부분에서의 이 중요도만큼 이 교회에서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 부분에 얼마만큼 고민을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예를 든다면 종신대라든지 각 신학대학에서 이 교육 자원을 양성하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공학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내부에서도 그런 저출산과 관련한 그런 사람들이 안정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각종 세미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또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봄과 양육을 좀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사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한국교회 미래도 없다, 어둡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좀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선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 활성화에 대한 교수님의 제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선교의 부분의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부분은 역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큰 어떤 범주 안에서 새로운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전히 교회 수련회 또는 교회에서의 프로그램들이 과거의 그 프로그램을 좀 답습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교회의 역할 중에서 이제 주로 복지적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복지. 이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좀 더,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고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큰 교회가 정부와 연결을 해서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같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제언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갔을 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또 노력을 해야 될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 그 이유는 곧바로 어떠한 서비스의 주체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조금 예외로 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계속 가미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역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또 목회자분들께서 그와 같은 성도와 또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세대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목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에 많이 좀 보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원이 줄어든 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결국은 교회 내에서의 이제 성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영향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교회도 그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돌봄을 위해서 신뢰성 있게 만들어준 그 교육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참여해 주신다면 아마 정부 정책이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권일남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은 강원 영서에 눈이 내리고 11일은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12일과 13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